창의융합 디자인 연구소에서 지금 5명의 교수님이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뭐 그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쪽에 이제 목적 자체가 좀 같이 융합하는데 소통하는데 좀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테크 DIY 키트의 개발 및 적용이라는 그 연구 제목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웨어러블 테크 중에 패셔닝 테크놀로지하고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실제 DIY 킷을 개발을 하고 그 DIY 킷을 가지고 교육 과정에 적용해서 이 웨어러블 테크 쪽에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경제학과의 김민정 교수님이 소비자 사용자 중심의 어떤 그 연구를 해서 수요 조사나 이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으로는 교육학과 윤은주 교수님이 개발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의상 디자인의 이모선 교수님이 실제 이제 이 프로그래밍하고 키트를 개발하는 걸 해주시고 계시고 소재 쪽이 있어요. 의류 소재 쪽에 대한 게 또 이 분야에서 되게 중요해서 이 소재를 연구하시는 김혜린 교수님이 의류 소재 개발에 대한 키트를 또 개발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인데요. UX 디자인 관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창의적 프로세스로 디자인 띵킹 과정을 적용을 해서 아이디어부터 실제 구현해 보는 것까지 할까? 그래서 실제 이제 구현 과정까지를 거쳐야 실제 상용화에 대한 어떤 그 동기라던가 아니면 이후 산업에 대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웨어러블 패션 테크 아이템 개발 연구에 대한 키트랑 매뉴얼 연구 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니즈에 관련된 부분, 이게 사실 리서치 쪽에서 저희 그 엠퍼시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웨어러블 테크에 대한 니즈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이런 환경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라는 걸 교육 과정에 넣기 위해서 소비자 경제 쪽에서 니즈 조사를 해주시고 계시고, 저 이제 프로세스,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디자인 템플릿 개발하는 것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교육과정 개발, 그래서 목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정도를 대상으로 실제 이제 초보자들도 누구나 웨어러블 테크에 대해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쪽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저희가 이제 좀 약간 프랙티컬하게 가보자라고, 교육 과정 자체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만들어보고 도전하고 이런 쪽의 융합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자라는 쪽의 목표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을 제가 연구 책임자로서 모신 이유는 대학 내 이제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창의융합 디자인 연구소 센터에서 소장까지, 연구소까지 이제 계속 발전시키면서 소장을 맡으면서 느낀 건, 실제 과제를 한번 같이 해보거나 교육 과정을 같이 개발해보면서 서로한테 되게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문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5개 전공에서 하고 있고, 실제 이것도 4개 전공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전공들을 실제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과제를 수행해보자라는 목표로 하는 것도 이제 뭐 부수적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의료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상황은요. 1년 차에는 주로 다 리서치랑 사전 프로토타입 뭐 이런 것들을 하셨고, 지금 2년 차에는 실제로 교육에 쓸 수 있는 각각의 컨텐츠를 각 영역에서 개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웨어러블 테크 패션, 이메린 교수님이 하신 건데요. 스마트 포토닉 의류라고 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학생들이 어디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로 많이 내는가 봤더니 이런 LED 같은 거 이용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키트를 좀 개발을 하셨고, 이 여기에 썼던 거는 그 아다프루트 플로라하고 릴리패드랑 비슷한 그 아이두리노의 약간 그 웨어러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실제 그 피지컬 컴퓨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의류에 웨어러블 테크에 적용하기 쉽게끔 모듈을 만드셨고, 이제 그 DIY 키트 모듈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각종 뭐 조도 센서, 소리 센서, 동작 센서에 반응하는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나
저희는 뭐 모터나 이런 거 스피커는 안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센서랑 디스플레이 LED를 연결을 해서 그 중간에 학생들이 직접 메이크 코드라는 블록 코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튜토리얼 단계를 초보부터 이제 인터미디어 중간 단계, 중간 레벨 정도 단계까지 개발을 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고요. 이거는 소재 쪽 하시는 김혜린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소재를 직접 개발해 해볼까라는 실험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타피스트리라고 이렇게 직조 기술인데요. 그 직조의 공예법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저런 전선들을 새로 연결하는 직조 방법에 응용해서 하는 것들을 좀 개발을 하셨고, 그것들을 넣어서 실제 회로도나 뭐 제작 샘플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저거를 스스로 자기가 웨어러블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저런 소재 자체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모듈 단위로 좀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좀 응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제작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정 소비자 경제학과의 김민정 교수님께서는 그 이분이 원래 이제 KT에서 이런 그 여기 앞에서도 얘기하셨던 빅데이터 이용한 그 데이터 분석 쪽 그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학생들 이 웨어러블에서 가장 이제 좀 이슈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나 뭐 생활에 미치는 영향,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전조사 1차 년도 때, 이건 2차 년도 것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1차 년도에서는 웨어러블 테크의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향후 어떤 키워드가 유행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셨고요. 2차 년도에서는 그 중에서도 포커스를 둬서 실제로 저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아까 전에 이제 뭐 그 첫 번째 연사자분이 얘기하셨던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도 윤리적인 부분을 넣어서 앞부분에서 리서치 부분이나 컨셉 잡을 때 좀 반영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서 이 부분은 제 거가 아니라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실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개발해 주셨고, 이 아보과의 교육 쪽 전공하시는 윤은주 교수님께서는 실제 이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교육 관련한 논문 자료, 그다음에 공교육 프로그램 자료, 사교육 프로그램을 쭉 다 망라해서 조사를 하셨고요. 그 조사에서 보시니까 이 향후에 어떤 문제가 몇 가지 방향성이 잡히더래요.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웨어러블로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술교과, 과학정보 교과의 융합으로서의 웨어러블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능력을 보완시키는 웨어러블 이런 쪽으로 교육이 되더라라고 이제 좀 그 분석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이제 뭐 메이커 교육이나 이제 스팀 교육들이 마찬가지로 주로 일회성에 그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연속적이지 못하거나 만드는 교육은 그렇고 실습 교육은 그렇고, 또 실제로 그 교과서를 배우거나 뭐 꿈을 그려보자 뭐 아니면 계획서를 해보자 이런 교육들은 실제로 만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이후에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뭐 피지컬 컴퓨팅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앞으로는 어떤 웨어러블의 일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웨어러블은 젠더의 개념이 조금 강한 영역이라서 발전이 더디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UX 디자인 중심이라서 이제 1차 년도에는 UX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그 제가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IoT를 위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가 있어요. 제 연구실에서 했었던 그거를 중심으로 실제로 더 이 웨어러블에 특화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뭐가 있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1차 년도에는 프로세스를 정립을 했고요. 그 안에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웨어러블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보려면 앞에 이제 러닝 단계랑 실제 웨어러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주제를 하나 정해서 ASMR 사운드를 실제로 웨어러블로 만들어 보는 걸 이제 주제로 삼아서 실험을 했고요. 2000년도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런 소재라던가 뭐 그러니까 피지컬 컴퓨팅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디자인적 표현도 하고 프랙티컬하게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했고, 그것들을 해서 쭉 몇 가지 이제 워크샵이랑 이런 것들 프로세스를 해봤더니 이제 제가 한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문제 접근,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리서치가 있어야 되고 연감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웨어러블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융합을 통한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제약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더 발전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 보는 기술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최대한 자유롭게 발상시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차 그에 걸친 어떤 세미나를 간단하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매번 만나서 이제 연구 성과를 서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좀 다른 팀한테도 좀 같이 계속 연구 성과를 그러니까 한 학기에 저 1년에 거의 한 10번은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기 중에는 계속 모여서 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계속 디스커션하고 서로 이제 뭐 협업할 거 이제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년도 논문 내고, 그다음에 그 국제학술 대회 공동 주최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들어와서 했었고, 그리고 논문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임원성 교수님은 최근에 이제 책을 또 그 출간하셨어요. 메이크 코드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계속 이 창융합 디자인 연구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설립 가치를 바탕으로 계속 많은 연구자 교수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